안녕하세요. 오늘 고려 두 번째 시간 고려 전기 대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대외 관계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고려 전기죠. 그다음에 무신정권기, 그다음에 원간섭기,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고려도 다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주제 7 한번 가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배층 중심으로 네 개 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요거를 이제 세기별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0에서 11세기. 그다음에 12세기, 13, 14세기, 그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외적의 침입으로 또 이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거란족의 침입, 그다음에 여진족의 침입을 오늘 살펴보게 될 거고 어 어떻게 고려가 대응을 했는가, 그거를 좀 구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란이 쳐들어왔던 시기는 초창기에 10에서 11세기. 거란이 세운 나라는 요 나라고요. 12세기는 이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놈이라고 해서 안 되죠. 강력한 세력이 등장을 했으니 그게 바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말기에는 이제 훈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해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는 끊임없이 각 시기마다 거의 뭐 매번 이렇게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이제 국내 정세가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미지를 갖고 가면 좋은데,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고려 초기에 이제 이 국제 정세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 자, 보세요.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송나라가 들어섭니다. 중국 본토에는. 그다음에 이제 북방에는 이제 거란족과 여진족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거란족이 세력이 굉장히 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려는 거란족과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오리지널 중국 왕조인 송나라랑 주로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무역항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개경 앞바다인 병란도라는 곳에서 주로 송나라랑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란도가 나오면 이거는 고려의 대외 무역 창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란 입장에서는 최종 목표가 어디냐면은 바로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송나라로 쳐들어가는 순간 고려,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고려가 뒤통수를 칠, 그게 이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란족은 송나라를 쳐들어가기 앞서서 반드시 고려를 좀 잠재워 놓을 필요가 있었다. 또는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거란족이 무려 세 번이나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침입, 1차 침입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서희라는 이제 외교관이 아주 맹활약을 하죠. 여러분들 요 장면 보입니까? 거란족의 이제 적장이죠, 적장, 소손영.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고려의 서희 장군입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손영이 이제 처음에 이제 겁을 주려고, 야, 니네 차지하고 있는 땅도 사실은 다 우리 땅이야. 다 내 나이 자식들아.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니네를 쑥대밭으로 만들 테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서희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나라 이름이 고려잖아. 고려. 이거 봐. 야,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너네가 차지하고 있는 이 넓은 만주 지역도 다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우리 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랬더니 소손영이 이제, 아이, 야, 그런 게 어딨어, 씨. 말도 안 되는 거. 야, 어이, 사실 우리가 니네 뭐 이렇게 뭐 묵사발 만들 마음도 없어. 그냥 우리랑 좀 교역을 좀 하면 안 돼? 야, 니네 맨날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는데, 야, 우리랑도 좀 교역하자. 이제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또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번 기회에 뭔가를 좀 얻어내야겠다. 그래서, 좋아, 좋아. 야, 우리도 사실 니네 거란 쪽이랑 교역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우리나라랑 니네 거란 사이에 있는 요 지역 강동 육주에 여진 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지를 못해. 혹시 니네 군대 끌고 온 김에 이 강동 육주에 있는 여진족 쫓아내고 이 땅을 우리한테 주면 안 돼? 그럼 우리 교역할게. 그래서 소선영이, 에이씨, 그래. 너까짓 거뭐 그렇게 하지 마. 에이, 걱정 마. 여진족 우리가 다 물리쳐 줄게. 그럼 이제부터 우리랑 교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희가 강동 육주를 외교로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어내게 됩니다. 지도를 좀 확대를 하면은 여기 있죠? 여기 6개 점, 여기가 강동 육주고 여기에 원래 이제 여진족들이 막 들어가서 살고 있었. 그 핑계로 이제 고려 서희가, 야, 물리쳐줘. 그러면은 너네랑 우리랑 국경을 맞닿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교역을 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약속을 한 거죠. 자, 어쨌거나 거란족은 약속을 지키고 이 강동 육주를 준 거죠, 고려한테. 땅이 넓어진 거죠, 고려는. 고려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교역 뭐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송나라랑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란 쪽이 열받아가지고 두 번째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2차 침입 때는 이제 양규가 활약을 해서 다시 한번 물러가게 되는 거고요.
이때도 이제 물러가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야, 우리가 다시 너네랑 잘 교역을 할게. 근데 이번에도 역시 고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받은 거란족이 다시 한번 쳐들어왔으니 그게 바로 3차 침입이고 이 3차 침입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으로 크게 이 거란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3차 침입 때 얼마나 크게 당했냐면은 그 다음부터 거란족은 이제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고려도 준비를 해야겠죠. 언제든지 다시 외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겠다. 라면서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천리장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동아시아에 잠깐 동안 한 100년 정도의 평화 시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금야금 요 여진족이 성장을 하면서 이 고려 국경을 넘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려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가는 쪽쪽 여진족이 말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 여진 잡아라 하면은 나 잡아봐라 하고 이제 도망가 버려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왜? 여진족은 이 기마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타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려에는 이렇다 할 기마병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윤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관이 등장해서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도 이제 특수부대를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특수부대가 바로 별무반입니다. 한번 볼까요? 별무반이 크게 세 개의 군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기군, 기마병이죠. 신보군, 보병이고요. 항마군, 스님병사입니다. 스님병사는 주로 화살을 쏘는 그런 병사, 궁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기병, 기마부대의 존재라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도 말탄 이 유목민족인 여진족을 상대할 기마부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장악을 해버리고 점령을 하고 이 여진족이 살고 있던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습니다. 그걸 우리가 동북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였다, 저기였다, 여기였다, 넓었다, 적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동쪽, 북쪽 지역에 9개 성을 차지하고 있다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여진족도 싹싹 빌어요. 아이고 형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고향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 고려가 이 동북구성을 여진족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여진족이 이곳을 기반 삼아가지고 큰 세력을 형성을 하고 드디어 이제 이 거란족도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힘이 이렇게 세진 금나라가 예전에는 아이고 형님 한번 봐주세요 하던 금나라가 이제부터 우리가 형님 할래. 니네 고려 우리한테 정기적으로 곡물도 바쳐 4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고려의 지배층이었던 이자겸을 비롯한 이 문벌 세력은 이 4대 요구에 응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